영재 공부에서 오늘은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부모 관계 내용이 전체 책의 내용이라고 해도 되죠.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게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나 다 어렵죠. 과연 이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건강하고 생산적이고 아이들의 성장에 가장 유리한 부모 자녀 관계냐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겠죠. 사실 철학의 상당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이제 학문책이라는 것도 상당 부분은 교육적인, 특히 가정 안에서의 세대와 세대 사이의 교육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어려움은 아이들이 잘 가늠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차례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그냥 단선적이다, 1차원적이진 않거든요. 가장 우리가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신체적인 성장이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체구가 어느 정도 크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기능들이 갖춰져 나가고 체형도 점차적으로 성인의 모습에 접근해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성징이 나타난다든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신체적 기능들이 점점 갖춰주면서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춰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도 되고 얘가 이만큼 컸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쁘게 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비해서 지적인 성장은 이제 잘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한 가족으로서 아이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으로도 사실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같은 가족으로서 아이를 들여다보게 되면 얘가 뭐 어떤 면에서는 부모를 능가하는 어떤 지적인 능력을 이미 갖췄다. 뭐 기억력이라든가 뭐 어휘력이라든가 뭐 연산 능력이라든가 외국어를 소화해낸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은 월등하게 우수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다는 아니죠. 우리가 앞에 챕터에서 다루었던 정서적인 발달이란 요소도 있고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의 어떤 성숙도도 있고 사회적 코드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잘 평가하기 어렵고 얘가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당한가? 이런 걸 좀 가늠하기도 어렵고 또 이렇게 어린애를 데리고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요.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제 육아 지침서랄지 아니면 전문가 집단이랄지 이런 게 많은데 불구하고 이 아이들한테는 그러한 육아 지침서나 전문가 집단의 조언이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이제 특성이 매우 강하고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어떤 부분은 이제 빨리 성장을 해 주어야만 얘들의 어떤 지적 특성을 하나의 인격 안에서 담아낼 수가 있고 또 그것들이 어떤 일탈 행위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질 때마다 이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상당히 알기 쉽게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조절할 수 있게 가늠할 수 있게 잘 해설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요 사실은 1, 2년 앞서서 아이를 길러본 다른 부모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늠하면서 꿀팁을 받아가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워낙 아이들이 그런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가족 자체가 희소하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구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만난 사람의 아이하고 견주어서 우리가 그 지침을 얻으려고 해도 뭐 걔는 워낙 천재야. 걔는 뭐 아주 보기 드문 희소한 그런 수준인데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그런 조언이나 그 아이를 기른 가이드라인을 내 아이를 키우는 가이드라인에서 수용하기가 또 역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6,000가족, 7,000가족 6,000명의 아이, 7,000명의 아이에 대한 뭐 온갖 하소연이랄지요 아니면 이런 어려움 저려움의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긴급한 도움 요청을 받고 저도 사실은 어렵사리 이러저러한 이제 조언을 해가면서 그런 위기를 같이 극복하는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정리해서 하나의 자료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체계화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교육이라는 세션을 만들어서 제가 카페에다가 공지도 올리고 했는데 막상 공지 올려놓으면요 신청자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분은 중복적인 내용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소수의 가족들과 만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사실 뭐 많은 아주 큰 규모의 모임을 갖기는 어차피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4가족, 5가족 정도만 모여서 얘기를 서로 나누어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제가 적은 소수의 가족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집중적으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내용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활용을 하셔서 묻고 대답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방송이나 공개된 글이나 기나 뭐 이런 데 이렇게 오픈하기 어려운 그런 사례 같은 것들을 들어가면서 좀 더 실감 있게 얘기를 나눌 수 있고요. 그런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피드백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 교육에 꼭 참여해 주시면 단순히 이 책에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 내용 외에도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 책의 한 챕터에 요약되어 있고 집약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뭐 적어도 이 책은 영재의 알을 기르는 부모로서는 기본적인 입문서로서 반드시 일독을 하셔야 되는 책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